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항상 검색하면서 해가지고 이거를. 스타트 앱 맞네요. 보드라고 한번 해봅시다. 보드를 하고 여기 보드에 생길 거예요. 그럼 모델스가 있죠.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다고 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정의하냐? 클래스하고 여기다가 테이블명이 들어갑니다. 테이블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게시판이 있겠죠. 그리고 이 게시판은 장고에 db에 모델스라는 거에 모델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델스의 모델 이렇게 해야 이제 테이블이 테이블 정보들이 기본 정보들이 상속 공개되는 거예요. 과제 제출 여기 보면은 게시판 같은 경우는 게시판 번호가 있죠. 근데 장고 같은 경우는 어떤 거든 다 기본적으로 아이디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게시판 번호는 제외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주시면 돼요. 게시판 이름이 되겠죠. 게시판 이름은 이제 캐릭터형이죠. 캐릭터형으로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description 게시판 설명이에요. 이것도 캐릭터형이겠죠. 캐릭터형은 스트링형입니다. 그리고 디파트먼트가 뭐죠? 열람 권한, 퍼미션. 권한은 저는 이제 인트형으로 할게요. 뭐 0부터 10까지 해가지고 0은 뭐 비로그인 자동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인티저 필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길이를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 스트링의 경우 여기다가 맥스랭스라는 게 있어요. 맥스랭스 네임이 게시판 이름이 상식적으로 50자 이상은 안 되겠죠. 그리고 게시판 내용이 뭐 200자를 넘진 않겠죠. 게시판 설명이 그리고 널은 열 값은 가질 수가 없죠. 게시판을 생성할 때 무조건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게시판 설명 안 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티저형은 따로 뭐 정의를 해주실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설명을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 purpose name이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게시판 이름 이렇게 정의를 해두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장고가 이 이름을 인식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HTML 폼이랑 관리자 페이지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꼭 입력을 해주시면 좋아요. 게시판 설명 이런 거는 지금 뭐 따로 메모해 주실 필요 없고 대충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제가 레퍼런스 주소를 남길게요. 그럼 그거 보고 혼자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게시판 테이블을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넣을까요? 여기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파이썬 manage.py에 make migration을 하면은 SQL을 생성하는 작업이 됩니다. 지금 no changes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 세팅스의 앱을 연결 안 해줘서 그래요. 지금 이 앱을 생성하기는 했지만 이 디장고스라는 프로젝트는 보드라는 앱이 만들어져 있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 앱이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스톨드 앱에다가 여기다가 보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하셨죠? 이렇게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새롭게 뭐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SQL문이 생성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 MySQL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폴더가 생겼죠? 여기 보면은 뭐 어려운 내용이 막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서 SQL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ettings.py에 보면은 여기 SQLite 3라는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MySQL로 바꾸면은 자동으로 MySQL 문법으로 바꿔서 쿼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라클이면은 오라클로
쿼리를 해주고 SQL 서버는 SQL 서버로 쿼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작성을 할 줄 알면은 SQL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갈등이 되는 게 여러분한테 SQL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사실 SQL을 좀 시간을 쓰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장고로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장고로 데이터베이스를 좀 감을 잡는 스터디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수강하신 분들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서비스가 구축되는지 감을 잡으시는데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들이 만약에 나 요즘 백엔드 입문했어. 근데 장고로 해. 이러면 무조건 욕할 거예요. 장고 그거 그냥 바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원리를 이해하고 사용을 하시면은 이거보다 개발 속도 빠른 웹 프레임워크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고한다고 나 가짜 백엔드 개발자야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셔도 되고, 나 깨어있는 개발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게 있으면은 잘 활용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 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SQL을 생성을 했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제 DB에 넣는 작업이 있어요. 이거는 migrate라는 명령어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마다 다 관리 툴이 있어요. 근데 SQLite 같은 경우는 DB 브라우저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실제로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갔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갔죠. 여기 지금 스키마는 보실 필요 없고, 이름, 테이블만 보시면 돼요. 지금 테이블이 이만큼 정의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짠 거는 보드밖에 안 짰는데, 왜 이렇게 많은 테이블이 들어가 있을까요? 장고는 기본적으로 로그인이랑 회원가입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회원 정보는 기본적으로 장고가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원 정보에 새로운 데이터를 받고 싶으면은 이 커스텀을 하셔야 돼요. 커스텀 유저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을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에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요. 구현하는데. 근데 항상 개발자들은 그 작업에 시간을 쓰고 시간을 낭비를 하는 거죠. 근데 장고를 이용하면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드를 정의를 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보드에 아이디를 정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디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 지금 열쇠 모양이 들어갔죠. 그래서 각각 이 게시판이 게시판에 번호가 들어가게 되는데 다 다른 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부터 뭐 자동으로 시스템이 판단을 해서 넣게 돼요. 그리고 이름, description, permission 이렇게 저희가 정의하는 대로 들어갔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좀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윙크 웹사이트인데 게시판 그리고 게시물, 코멘트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 음, 여기 보면은 보드, 그 다음에 코멘트 이렇게 다 들어갔죠. 이게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게 된 거고 여기에 이제 내용을 넣으려면은 이제 또 다른 쿼리문을 배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모델을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관리자 페이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admin.py라는 게 있어요. 이 admin.py에다가
이렇게 어드민, 사이트, 레지스터, 그 다음에 보드, 더큐멘트, 커멘트. 제가 지금 정해놓은 모델이죠. 그러니까 모델은 테이블 말이에요. 이제 이 모델들을 어드민 사이트에다가 레지스터 가입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여기에 어드민으로 들어가면은 원래는 로그인 화면에 있다가 이렇게 뜨는데 저는 아이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이디를 만드는 거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드, 커멘트, 그 다음에 도큐멘트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보드에 새로운 게시판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직접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 게시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이 장고 관리자에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따로 백엔드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관리자 페이지를 구성하는 게 엄청 귀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작동만 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관리는 SQL 관리자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동으로 장고가 구축을 해주니까 여러분은 갖다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커멘트 같은 경우도 제가 연관관계를 지금 정의를 해놨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게시물에 소유자를 정의해놨어요. 근데 foreign key라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얘의 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유저 장고의 유저를 지금 제가 임포트를 해놨는데 지금 유저의 구조는 모르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유저에도 이 ID 값으로 구분을 하게 돼요. ID 값은 1번부터 번호를 매기게 되는데 이 유저를 로드를 해서 이 유저를 foreign key로 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 번호가 들어간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 소유자의 이제 회원 목록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지금 이 개념은 조금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포린키는 제가 좀 관련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온딜리트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온딜리트에 set null도 있고 뭐 캐스케이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려면 캐스케이드는 만약에 이 코멘트의 부모 요소가 누구죠? 이제 문서겠죠. 그러니까 게시물. 만약에 댓글이 작성된 게시물이 삭제가 될 경우에는 이 댓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삭제가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딜리트 만약에 이 부모가 딜리트가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캐스케이드는 본인도 다 삭제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셋널은 회원이 삭제돼도 댓글은 남는 거예요. 왜냐면은 분란을 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셋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프로그래밍 한 단에는 안 보이겠지만 데이터는 남아있게 되겠죠. 계속 이렇게 설계를 하는 이유는 저희 웹사이트 가입할 때 회원 탈퇴일로부터 뭐 6개월 이후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다. 이런 약관이 있어요. 이것들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템플릿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다음에 링크를 좀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엄청 바쁜 한 주가 될 거예요. 제가 과제 목표를 엄청 높게 잡아놨거든요. 일단은 1주차 과제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모델을 정의하게 됩니다. 테이블을 정의하는 거죠. 그리고 그 테이블들이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 이 DB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셔서 캡처를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슬랙에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정의한 모델 기반으로 관리자 페이지를 연결을 하셔야 돼요. 관리자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admin.py에 이렇게 정의를 해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하셔서 이 화면을 캡처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제가 안 알려드렸죠. 이거는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템플릿을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 웹사이트에 사용할 레이아웃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이 레이아웃은 HTML, CSS 코드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안에 웹사이트 레이아웃을 짜오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왕 하는 김에 빡세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CSS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백엔드 강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질리실 거예요. 그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진짜 이 프로젝트에 좀 열정을 들이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레이아웃을 작성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나는 기능만 되면 돼. 이런 생각이신 분들은 부트스트랩이나 뭐 다른 CSS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레이아웃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현재 웹사이트의 내용은 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은 페이지가 변경이 되면은 이 내용이 바뀌죠. 그러면 이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레이아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헤더가 될 거고, 여기 메뉴가 되고, 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부터가 돼요. 조금 더 다른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메뉴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은 제외를 하고 이제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위 같은 경우는 내용이 바뀌어도 이 헤더랑 배너 그리고 푸터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프로그래밍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신다고 치면은 저는 디자인 툴로 피그마 툴을 좀 추천할게요. 그리고 어도비 XD나 뭐 스케치 같은 거를 활용을 하셔서 디자인을 하시고 뭐 옮기시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게 안 되시면은 이제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연결을 해서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페이지를 3개 정도 만들어서 각각 메뉴로 이동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선택사항으로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할 것들이나 참고할 거는 제가 이 PDF를 올려드리도록 하고 혹시 과제 양이 괜찮으신가요? 너무 많으시면은 조금 조정을 할 생각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빨리빨리 웹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고 혹시 또 따로 질문 사항이나 이의 사항이나 뭐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오늘 강의가 아니죠. 스터디는 어땠나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최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저도 방법을 아직 좀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구축할 때 이해를 다 하고 구축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혹시나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고 네, 질문 없으시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